1996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와 수리 PD와 최 사장 이 함께하는 오, 뉴스룸 했어. 오. 1996년부터 네. 주요한 뉴스들을 뽑아가지고 같이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수리 PD님은 가장 중요한 뉴스가 외계인이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지구 문명 따위가 들이대냐라는 거죠. 그렇구만. 그렇죠. 어디 우주 따위가 신부님은 저기 하늘에 계시는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그렇구만. 4, 5세계와 연결돼 있는 나 안 되겠는데 너무 세속적인데 이번에 주제가 뭐지? 어쨌든 이제 96년에 가장 중요한 뉴스. 너무나 중요한 뉴스가 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라서 96년 전체를 대표한다. 그렇지. 라고 생각하신 뉴스가 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컨트롤 C 컨트롤 V다라고.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네.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가장 세속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온 국민이 다 이름은 들어봤을 복제양 둘리. 돌리죠. 복제양 돌리. 둘리라고 발음하면 안 되라고 머릿속 회로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둘리라고 발음했어요. 그렇구만. 네, 그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게 96년 7월 5일이에요. 벌써 그렇게 됐구나.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일찍 그렇죠. 그렇죠. 많이 그렇죠. 알고 있죠. 당시의 상황이 돼서 우리가 초심을 다시 잘 잡고 네. 초심을 잡고라는 건 무슨 잘 모른다는 뜻이죠. 그렇죠. 지금의 상황에서 보면 2020년에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도 찾아보면서 느꼈어요. 뭐냐면 생명공학적인 기술들 있죠. 너무나 빨리 변해서 예를 들면 황우석 사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황우석 사태에 있었던 그때의 지식과 그 이후에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못 따라가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공부하면서 다시 따라가면서 즐거웠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또 최 사장님한테 맞습니다. 저 많이 맞는 거 아시죠? 길게 한다고. 그래서 진짜 좀 짧게 왜냐면 길게 하는 자리들은 또 우리가 계속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요. 나중에 황우석 그때 또 그 부분도 다뤄볼 수 있고 하니까 짧게 한번 4분 30초에 복제양 돌리에 대해서만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아세요? 복제양 돌리. 복제했다. 양이다. 금방 죽었다. 금방 죽었다. 그 복제가 무슨 뜻일까요? 뭐가 복제했다는 걸까요? 배아 복제. DNA. 자, 정확히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복제양 돌리라고 하면 세계 최초의 복제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정확히 말하자면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포유 동물까지 이야기해야 돼요. 체세포 복제였어. 체세포 복제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포유 동물로서 성공한 것도 처음입니다. 그 이전에는 뭐 다른 동물들도 복제를 했었는데 첫 번째 체세포가 아니었었고 둘째는 포유 동물이 아니었었어요. 그거를 간단히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처음은 이겁니다. 양을 복제했습니다. 원본이 컨트롤 C V 하려면 컨트롤 C의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6살 정도 된 양이 있었고 이 양을 복제해서 새끼로 탄생을 시킨 거예요. 복제라고 해서 6살짜리 짜잔하고 똑같은 성체가 여기 나타나는 건 아니고. 그랬으면 겁나 신기했을 텐데. 그렇지. 근데 새끼 때부터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처음부터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인데 뭐가 똑같다? DNA 구조가 똑같다. DNA 어떤 유전자가 똑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실이가 있었는데 독실이에서 체세포의 일부를 가져와서 정확합니다. 엄마 뱃속에 넣어가지고 그렇죠. 뽑았더니 독실이 어린 독실이 내가 똑같은 내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아주 신기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 이전에 생식세포 복제의 경우에는 그냥 일란성 쌍둥이 만들기 같이 생각하면 돼요. 일란성 쌍둥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수정란이 있었는데 요게 이제 분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두 개가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독자적으로 두 개의 개체로 자라나게 되면 유전자가 똑같은 DNA가 똑같은 두 명이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이미 인위적으로 할 수 있었더라. 그런데 체세포 복제는 어떤 게 좋냐면 어떤 개체가 태어날지 모르는 그 수정란을 여러 개로 복제해봐야 뭐 하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뭐냐? 말을 복제하겠다. 아무 말을 여러 마리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적토말을 여러 마리 만들고 싶은 그렇지. 거야. 얘랑 똑같은 애를. 그렇지. 이미 강한 게 검증이 됐어. 그래서 소를 예를 들면 복제한다고 한다면 정말 맛있는 젖이 많이 나오는 그런 소를 복제하고 싶은 그렇지. 거죠. 생산량을 높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복제하고 싶은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체세포 복제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당연히 유전자가 동일하다고 해서 의식구조, 지능 이런 게 동일하다는 건 아니겠죠. 최 사장을 복제했어요. 요 피부 상피세포를 사용해서 네네. 내가 최 사장을 태어나게 했어. 그럼 이제 10살의 최 사장이 12살, 15살 이렇게 최 사장이 자라나잖아요. 최 사장이 실제 15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사유, 태어난 15살짜리 최 사장이 똑같이 하고 있느냐? 아니죠. 환경이 비슷하다면 조금 비슷하게 갈 수 있을 어쩌면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유전자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다른 개체죠. 이런 건 똑같아요. 그렇죠, 일란성 그렇죠. 쌍둥이 두 명이 태어났으니까 너희들은 똑같아. 너무나 많이 다르잖아요. 똑같이 키워도. 똑같아요. 근데 이거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걸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이 말이 간암에 걸렸어. 그럼 간을 이
말을 사용해서 어? 새로 태어나게 해서 그 싱싱한 간을 뽑아서 여기다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그러네. 거를 그대로. 뭔지 알겠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당연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윤리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렇지. 이따 질문을 드릴 겁니다. 요거랑 뉴럴링크랑 섞어가지고 할 수도 있겠다. 나 정시를 빼놓고 뭐 형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그걸 업로드 주입시키- 해버리는 그렇지, 거죠. 업로드하는 식으로. 그럼 내 낡은 몸은 사라지고 그렇죠. 새 몸에 내 거가 들어가는 거죠. 세핑 안에. 그러니까 몸뚱이에다가 내 뇌만을 넣는다 이 얘기지.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탄생한 거에 대해서는 네네.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의 이언 윌머트 박사와 음. 또 키스 캠벨이라고 하는 두 분이 아. 6년생 양의 체세포에서 유전자를 채취를 합니다. 핵이 제거된 다른 암양의 난자의 그 결합을 시켜요. 일단 그러니까 태어나게 해야 돼. 그러면 쉽게 말하자면 유선세포입니다. 젖샘세포예요. 암양의 젖샘세포를 떼어내서 어떻게 보면 기증받은 난자가 있을 거잖아요. 그 난자에서 핵을 제거를 해요. 그 다음에 요 체세포에 핵을 집어넣은 거예요. 유전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착상을 시켜야 되잖아요. 네. 또 다른 대리모 양이 있어요. 거기 대리모의 자궁에다 착상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세 마리의 양이 협업을 한 거예요. 네. 아. 유전자를 준에 한 마리 있고 그다음 난자를 제공하는 하나 있고 있고, 그거를 착상해서 배불러서 태어나게 한 양이 있고 아. 세 마리가 이제 협업을 해서 태어나게 됩니다. 어. 근데 착상이 되게 어렵다고 해요. 포유동물이 어려워요. 그래서 착상하는 거를 276번을 실패했대요. 아, 이거 그래서 많이도 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나는 그냥 안 되나 보다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어. 근데 277번째에 성공을 했고 네. 이름의 유래를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젖샘세포, 젖에서 이제 꺼내는 세포인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대요. 뭔가 기발한 이름을 짓고 싶은 거야. 뭐라고 지으실래요? 굉장히 역사에 남을 것 같은 젖샘이. 찌찌. 젖샘이. 찌찌. 왜요? 왜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젖샘이나 찌찌나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잘못된 거 자, 미국의 컨트리 가수 돌리 파튼이라고 하는 분이 있대요. 네. 누구라도 그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뭐냐면 그분이 굉장히 가슴이 큰 걸로 유명해요. 남잔데? 여자분이야. 여자분. 컨트리 가수 잠깐만. 남자랑 야 이거는 아니, 그렇다고 돌리러 문제야. 간다고? 그래. 야, 너무하죠. 제가 그때 방송에 얘기를 할까 말까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많은 인터뷰들도 있고 심지어 그 상황을 알았을 때 돌리 파튼 이분 굉장히 거의 전설적인 그 가수래요. 이분이 난 영광이다. 왜냐면 이거로 뭐 여러 가지 상들도 받고 했었고 하니까 어쨌든 이름을 그래서 현대 감성이 좀 맞지는 않지만 많이 안 맞죠. 근데 이런 건 되게 신기하다. 전혀 이럴 거라고 생각 못 했었는데. 그러니까. 둘리가 우린 둘리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 아마 그 생각을 못 할 거야. 돌리 그러면 귀여우니까. 그렇지. 돌리 파튼이고 어느 정도 유명한 분이냐면 그 보디가드 주제가 있잖아요. 그 주제가의 네. 원곡을 불렀었던 분이기도 피트니 하대요. 휴스턴? 네, 그거를 그 주제가를 엔더. 그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들어보지 그거 않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디가. 근데 그거의 원곡. 그러니까 태어난 건 7월 5일입니다. 7월 5일생인데 공표를 한 거는 이제 성공적으로 태어난 다음에 이제 자라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이듬해 2월 22일에 공표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어디가 포인트냐? 체세포 복제를 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럼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복제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게 있어요? 바로 배아 복제. 생식세포 복제라고. 그래요? 보통. 근데 네. 이제 배아 복제를 네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래서 이전부터 그 생식세포 복제는 있었어요. 요게 조금 어려운 게 살짝 들어가는데 난자 정자가 만나서 수정을 합니다. 네. 이 수정란이 분화를 할 때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하겠죠. 수정란 하나짜리가 2개가 되고 4개가 되고 8개가 되고 포백이 낭백이 이렇게 하면서 점점 늘어나요. 하나가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린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아주 작은 시기의 세포들은 그 배아들은 뭐든지 될 수 있는 세포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최 사장의 피부를 떼어내서 최 사장이 지금 간이 안 좋습니다. 이 피부를 간에다 붙였어. 그럼 이 피부 안에 있는 DNA도 간에 있는 세포의 DNA랑 똑같은 DNA거든요. 근데 일부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일부는 불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스위치가 켜고 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간이 안 좋으니까 이 세포를 좀 떼다가 간에다 붙여서 간세포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지. 이미 분화가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생식세포는 분화가 아직 안 된 거죠. 당연히 하나의 세포에서 모든 게 신경도 만들어지죠. 우리 뼈도 만들어져야 되고 근육도 만들어지고 모든 조직이 다 그 안에서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세포들이에요. 생식세포들이. 그래서 배아의 경우에는 뭐든지 가능한 그런 세포인 거잖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줄기세포, 전등줄기세포가 여기서부터 만들어지는 그러면 거예요. 왜 돌리는 배아 복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건데 배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이게 더 쉽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쉬워요. 근데 아까 말한 거랑 똑같은 건데 배아를 그러면 살짝만 갈라놓으면
물론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진짜 살짝만 가르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러면 그냥 두 마리가 태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두 마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일란성 쌍둥이 예,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살짝 갈랐더니. 성공을 해도 최초로 그게 언제 했냐면 도롱뇽을 가지고 했는데 1900년대 초반에 했어요. 도롱뇽의 알을 살짝 갈라놨더니 도롱뇽 두 마리가 태어나더라. 성공했네. 그러니까 역사에는 남죠. 중요하긴 한데 그게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줘? 어떤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건 의미는 없다라는 그렇지,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돌리 이전에 도롱뇽, 개구리, 생쥐, 양, 토끼, 소, 돼지 이런 애들 다 복제를 했었어요. 근데 전부 다 태어나기 전에 배아 상태일 때.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는 안 맞는 거예요. 오케이. 우린 태어난 개체를 보고 복제하고 싶었으니까. 그렇지. 자, 그런데 1962년에 이제 영국의 거든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개구리 난자에서 핵을 제거를 하고 다른 올챙이 있어요. 아직 개구리가 되기 전에 그 올챙이의 창자에서 그러니까 체세포죠. 생식세포가 아니죠. 그 창자의 핵을 이식을 해갖고 복제 개구리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세포인 거예요. 네. 체세포 복제가 된 거죠. 정확히 말하자면 개구리까지는 아니고 올챙이까지는 만들었었어요. 자, 그럼 뭐 말씀을 드린 거냐? 첫 번째,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동물이자 포유동물인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양서류는 했으니까. 체세포 복제 양서류도 있고 생식세포 복제 포유류도 있고 근데 체세포 복제 포유류가 없었던 근데 최초가 돌리였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다는. 그렇군요. 그런데 체세포 복제가 더 어려운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화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이 세포는 이제 피부만 가능해요. 모든 정보는 가지고 있는데 배아가 스위치가 아니니까. 꺼져 있어요. 예, 배아는 뭐든지 될 수 있고 이 세포들은 이미 나는 피부야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각이 없어도 위험해요. 갑자기 어느 순간 미쳐가지고 여기서 막 치아를 만들어내고 그러네. 그래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부작용들 있지 않았어요? 그게 기형종이라고 해갖고 이상한 것들이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 난소기형종 같은 것도 꽤 많이 있는 잦은 편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머리카락 조직이라든가 치아 조직 같은 게 난소에서 막 나기도 하고. 진짜요? 네. 그건 생각보다 되게 좀 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안 들어도 모두 다 잘 이해를 하시니까 대학을 자연일 전공으로 들어갔어요. 예. 자율 전공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학사뿐만 아니라 석박사까지 다 끝낸 게 분화가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다시 이전으로 되돌려갖고 다시 자율전공화 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서양 철학의 박사까지 끝난 사람을 이제 물리학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네. 가장 연관이에요. 의류학과 박사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의료학과를 철학이랑 연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물리학보다는 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얼마나 가까운데. 그렇구나. 그럼 뭐가 지금 거리가 멀지? 야, 근데 철학과는 진짜 웬만하면 다. 내 생각엔 경영학이 제일 먼 것 같다. 그럴 수도 있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의사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의사를 지금 철학은 이제 줄기세포 같은 거죠. 그래. 그러면 경영학과 끝판왕을 본 사람을 데려다가 체육교육과 적절하네.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네네네. 이미 끝난 사람들을 아무 선택이나 할 수 있는 뭐든지 될 수 있는 줄기세포화 시키는 게 어려워. 이 체세포를 떼어내갖고는. 그렇지. 간에서 떼어내든 어디서 떼어내든 이건 쉽지 않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마구 리셋이 안 되기도 하고 돼도 문제인 거다. 간에서 신경세포가 자라거나 근육이 막 자라나면 문제가 된다.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 난자 안에 집어넣잖아요. 네. 난자는 정확히 어떤 기작인지 잘 모르겠는데 리셋을 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다른 사람의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공여자의 어떤 그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거기다가 체세포를 집어넣잖아요. 물론 아무 체세포는 아니고 그나마 가능성 있는 체세포를 그 핵을 넣는 건데 이 난자는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인해서 리셋을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그래서 성공이 하기도 한 거죠. 아, 돌리가 그래서 성공을 한 거죠. 아, 맞아. 그러면 체세포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리셋을 시켜주고 리셋이 돼서 역분화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배아 줄기세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줄기세포가 과연 종류가 있냐? 그럼 지금 계속 얘기하죠. 체세포를 갖고 줄기세포를 만들고 뭐 성체 줄기세포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한번 알아가면 돌리랑은 큰 상관없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을 전달해 볼까요? 궁금합니다.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으니까 오히려 혓바닥이 길어지네요. 줄기세포는 일단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줄기세포는 그 줄기가 진짜 스템, 그 줄기를 말해요. 그 식물의 줄기를 거쳐서 나뭇가지로 분화되다가 끝에서 잎까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하잖아요. 줄기는 그 가는 길에 있는 거예요.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저기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그런 의미구나. 처음에 완전한 그 의미는 아니었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모든 세포로 다 분화할 수 있는 만능 줄기세포가 아까 말했었던 그 수정란 이후의 초기
그거는 배아 줄기세포라고 배아줄기세포. 부르고 네. 이 배아의 경우에는 만능 줄기세포인데 만약에 반으로 잘라서 한 세포 하나를 딱 떼놨더니 또 하나의 개체로 자라날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 정도면 거의 전능 줄기세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포들이 있습니다. 단점 난자를 이용해야 돼요. 누군가한테 난자를 공여받아야 돼요. 동물이라면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인간의 경우에는 이걸 갖고 연구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게 황우석 박사도 이게 문제가 되죠. 문제가 그렇지, 있었죠. 그렇죠. 윤리적이지 않은 윤리적, 방법으로 네. 하는 것도 있었었고 사실 이거를 기증을 받긴 하는데 그 기증이 정말 순수한 기증이냐도 사실 문제가 되고 그때도 이제 연구원의 난자를 받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를 했을 것이냐 위력에 의한 이런 것도 그리고 이게 있었죠. 문제인 게 얘를 냅두면 사람이 되는 거잖아 원래. 또 하나 맞아. 착상을 만약에 시켰어. 음. 그러면 말하자면 복제인간이니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성공해도 가능성이 문제네. 있는 거예요. 성공해도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복제인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배아줄기세포는 뭐든지 다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빠르게 분열을 해요. 분열을 많이 할 수 있어. 분열 능력이 강해요. 즉 암이 될 가능성도 꽤 높아요. 아 그래요? 우리가 통제를 생각보다 잘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 가루를 만들어서 내가 간이 좀 안 좋아. 좀 안 좋은 부분을 잘라내고 그 가루를 잘 뿌려주게 되면 알아서 내가 간 옆에 붙었네? 그럼 이제 간이 돼야지라고 하면 좋은데 세포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허접하지 않죠. 않구나. 그렇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난 사실 그 대학교 철학 때 황우석 박사가 한참 뜨고 있을 때 네. 요거에 대한 윤리 토론을 했었거든. 그래서 자료 화면들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는 진짜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빵에다가 귀 모양을 판 다음에 네. 귀 조직이랑 같이 이제 줄기세포를 이렇게 뿌리는 것처럼 했잖아. 네. 그럼 귀가 돼요. 식빵 안에서 귀가 이렇게 자라. 아, 진짜? 띄어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어? 그리고 쥐가 있는데 쥐 등에서 등에다가 귀를 귀를, 기르기도 아, 하고. 진짜인데 이거 만화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요즘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손가락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식을 해야 될 때 잠깐 잘라가지고 다른 뭐 엉덩이인가 뭐 이런 데다 붙여가지고 그렇죠. 어느 정도 자라게 그다음에.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아.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 다시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놀랍기는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넘어서서 더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서 2015년 그때랑 2020년 또 다르거든요. 왜 탈모는 못 고치는 겁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네. 진짜 어려워요, 탈모. 알겠습니다. 예. 아, 예. 네, 여기까지 이제 배아줄기세포 알 것 같죠? 네. 성체줄기세포는 뭐냐면 아. 성체도 줄기세포가 있어요. 최 사장님도 놀랍지만 있습니다. 부분 있잖아. 뭐 겨드랑이 밑에나 뭐 부분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건 아마 조혈모세포가 여기저기 있는 걸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되는 건 아니고 특정 분야는 다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뭐 학부 전공자 정도 할까요? 서양 철학까지는 전공을 했어.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요? 뭐 사학도 할 수 있고 경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심리도 그쪽은 갈 수 있지만 갑자기 체육 교육은 할 수 없는 오케이. 그 정도.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조혈모세포가 있어요. 아. 우리의 모든 혈구 성분들 있죠. 혈소판은 조각들이니까 백혈구, 적혈구 이런 세포들 있잖아요. 그 백혈구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모든 종류의 혈구 세포는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세포들이 이제 골수에 있거든요. 피를 만드는 엄마 세포라서 조혈모세포예요. 아. 골수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백혈병에 걸렸어. 백혈병은 이제 흔히 말하는 혈액암이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에 암이 생겼으니까 이 사람의 골수를 완전히 방사선으로 파괴를 해버려요. 조혈모세포가 한 마리도 안 남게, 하나도 안 남게. 그 다음에 공여자의 골수를 빼갖고 골수 안에 모세포가 있겠죠. 그걸 넣어주게 되면 신기하게도 요 세포들은 또 골수를 자기가 찾아 들어가요. 아. 이 세포가. 신기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행성에 이제 정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정착을 하게 돼요. 근데 요 방법을 통해서 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혈모세포들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서 골수 이식을 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아프잖아요. 뭐 넓적다리 같이 이제 큰 뼈를 뚫고 주사를 집어넣어갖고 거기서 골수를 빼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은 말단에서도 그냥 혈관 있죠. 네네. 혈관 말단에서도 소수지만 조혈모세포가 발견된다는 게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제가 골수 이식을 하겠다고 등록을 했어요. 제 어떤 데이터들을. 그래서 이 필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때 연락을 해요. 네. 그래서 진짜 기증하시겠습니까? 근데 과거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사람들이 무서워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뼈를 뚫어가지고 집어넣지 않고도 이제 그냥 단순히 피를 뽑는 걸로도 이식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증여가 가능해졌다, 공여가 가능해졌다. 이걸 알아두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들고요. 많이 발전했구나. 유도 만능 줄기세포. 자, 만능 줄기세포인 배아줄기세포를 유도해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유도된 만능 줄기세포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 이미 분화가 끝난 세포예요. 이제 철학과 대학원생이 됐습니다. 이분을 리셋해버립니다.
아까 뭐 했었어요? 난자. 그런 능력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했죠. 네. 이거가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거의 이제 연구가 되어 가고 있고 노벨상을 받은 분도 있는데 네. 초기화 리셋을 말하자면 초기화 혹은 역분화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분화되었었던 과정을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역분화를 해서 다시 만능줄기 세포로 되돌린 거를 유도 만능줄기 세포라고 불러요.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좋네. 그렇죠. 어. 그래서 내 피부 세포를 이용해서 그 실험실 상에서 잘 배양을 하는데 간이 되도록 다시 간 세포로 바꾼 거예요. 역분화시킨 다음에. 야. 그다음에 이걸로 간 조직을 자라게 어느 정도 충분히 자라게 해서 다시 넣는 거죠. 너무 신기하다. 그죠. 이런 것들 모든 게 다 될 것 같잖아요. 와, 이게 가능하다고? 일본 과학자 야마나카 팀이 이제 최초로 이거를 성공을 해서 쥐를 이용한 역분화를 성공을 해서 2012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습니다. 그래도 2012년이니까 벌써 이것도 오래전. 윤리적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되긴 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럼 역분화를 어떻게 했어? 역분화 인자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최초로 이 연구팀에서는 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그 역분화 인자를 주입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DNA가 섞이는 그런 좀 단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의 단점으로 볼 것이냐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주입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일단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그 감기 바이러스의 DNA는 우리 안에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세포 단위에서 모든 세포가 다 그런 바이러스의 일부가 남아있는 거를 다시 집어넣는 거에서 어쨌든 위험성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훨씬 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새로운 방법들이 계속 개발은 되고 있죠.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간에 역분화 인자라는 건 있어야 돼요. 크게 4가지 정도로 시작된 어떤 그런 팩터들이 있어요. 리셋 시켜줄 수 있는 몇 가지 스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신기하다. 원래 어때요? 난자가 했었어야 됐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어쨌든 주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사람에게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직은 좀 더 연구 중이다. 이거 기가 막히죠, 진짜. 그러니까 이걸 그쵸? 2012년도 어쨌든 발견했다는 거, 이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쥐를 갖고 성공했고 그 이후에 계속 성공하고 있어요. 어. 계속 피부도 바꾸고 있고 지금 심지어 그런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내 피부 자체조차도 미용이 안 좋아 수준이 아니라 정말 심한 화상을 입었다 라고 했을 때 피부 조직을 그대로 이렇게 배양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더 빠르게 배양할 수 있는 다른 세포를 이용해서 피부 조직을 내 피부니까 다시 이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질 수도 있겠죠. 오케이. 참고로 황우석 박사가 했었던 그 논문 조작을 했었죠. 2004년에 그게 뭐냐면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 세포 요거 했었어요. 체세포를 이용해서 배아줄기 세포. 그렇죠. 배아 안에 집어넣고 싶은 거니까 난자를 공여받고 난자 핵을 날리고 체세포를 집어넣는 첫 번째 방법이기도 했었어요. 그걸 사실 2013년에 미국이 성공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때 황우석을 내버려 뒀으면 했었을 텐데 여러 가지 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그 부분은 요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자 집단이 황우석 박사를 누구보다 성공을 원했지 질투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막 질투했다, 질투해서 깎아내리려고 한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실험 윤리나 어떤 그 다양한 윤리적인 거에서 부분에서 문제가 됐던 거니까. 그리고 이제 논문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정말 큰 문제이기 때문에 2013년에 미국이 성공을 하는데 우리나라 연구팀도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공동 저자로 논문의 이름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호상 박사님, 강은주 박사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고 계시다면 정말 영광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저분들이 뭘 하면 됩니까? 이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거 충분합니까? 네, 제가 아는 분입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저도 되게 영광스러운 예. 자랑스럽죠. 그럼 복제를 했잖아요. 복제로 원했던 게 뭔가 생각해보자. 예를 들면 채 사장을 복제해서 왜 하고 싶을까요? 어린 채 사장이 뭔가 하나 특별하게 갈 것 같지는 않은데 땡깡 부리는데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 사장을 복제할 이유가 전혀 없군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그 질문이 2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들 그 돌리를 복제한 사람들이 왜 했는가? 말고 사람. 결국엔 우리가 사람을 복제하고 싶은 상황으로 갈 거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사람을 왜 복제하는가? 목적성이 뭐냐? 목적이 뭐냐? 사실은 목적이 없겠지. 과학기술의 특징인 것 같아.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여부보다 우리가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거든.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이제 과학의 특성이니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바운더리를 알아보고. 그렇지. 그렇게 심오한 질문은 아니었고 그냥 제 말은 요거였어요. 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 새로운 폐가 필요해. 그럼 어떤 걸 할 거냐 그 부자들 입장에서는 나를 복제해서 폐 조직을 자라게 하면 더 좋지만 어쨌든 폐가 자라나는 복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애의 싱싱한 폐를 꺼내다가 내 거에 붙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랑 동일한 DNA를 갖고 있는 건 나랑 쌍둥이 아이긴 하지만 나의 의식을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화 뭐였지? 아일랜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결국에 가지 않겠냐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윤리적 문제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윤리적 문제가 나오죠.
근데 제가 원하는 건 어쨌든 맞춤형으로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개체, 성장한 개체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채사장의 피부 세포 하나를 제가 몰래 이렇게 싹 긁습니다. 이렇게 탁 하면 끝이에요. 이러면 이 안에 지금 채사장의 어떤 피부에 DNA가 이제 이 안에 껴 있어요. 보통 다 때가 껴 있을 걸? 때가 대부분이죠. 각질이 떠 있겠죠. 그래서 입안에 있는 상피세포를 긁어낼 때 꽤 아플 정도로 깊숙이 하고 세게 긁는다고 해요. 그렇구나. 살짝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네. 뭐 살짝 해도 찾을 수 있긴 한데 DNA 증거를 얻는다고 할 때 보통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사람이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나면 그걸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맞아. 긁어서 하죠. 그거로도 이제 충분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채 사장 피부 세포 입술에 있는 그 묻어 있는 그 세포 하나에서 핵을 꺼내서 누군가의 난자에서 핵을 빼요. 이 난자에서 핵을 빼요. 그다음에 채 사장의 상피 세포에 있었던 핵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다음에 대리모에 이식을 했어요. 10개월이 지나면 이제 어린 채사장이 태어납니다. 후회하게 될 걸? 그런데 그 아이는 지금 40살의 채사장의 세포를 긁었잖아요. 그렇죠. 그 아이는 40살의 채사장이랑 동일한 세포 나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문제였지. 그렇구나. 어린 채사장의 세포를 사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40살의 채사장의 나이를 그대로 갖고 있더라. 그래서 한 20살이 지나요. 20살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이제 최고의 여러 가지 능력이 최고조에 이르려고 하는 바로 그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된다는 노쇠화가 그렇죠. 실제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텔로미어의 길이 때문인가? 맞습니다. 그 텔로미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세균들은 이제 원형인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냥 우리 같은 경우에 원형이 아니에요. 이런 DNA는 원형을 얘기하는 거지? 네, 원형. 분열을 할 때마다 조금씩 짧아져요. 자, 이거를 저는 뭐라고 비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우리는 책이라고 생각해야 돼. 책을 복사할 거예요. 복사해서 재본을 할 건데 책을 요렇게 열리잖아요. 그럼 아무리 꾹꾹 눌러서 복사를 해도 가운데 부분이 복사가 안 돼요. 안 되죠. 까맣게 되지. 그다음에 그 복사한 부분을 갖고 다시 책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걸 또 벌리면 또 가운데가 또 사라지는 부분이 생겨.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복사를 하다 보면 결국엔 책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에 글자가 잘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방지하려면 그러니까 책을 뜯어내면 되지 완전히. 네네. 근데 그렇게 우리의 DNA 복제 기술은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DNA 폴리머레이즈라고 하는데 DNA 중합 효소 자체가 이 DNA가 있으면 여기 와서 딱 붙어야 되는데 지가 몸이 이렇게 커요. 그러니까 요만큼 딱 붙어서 이 앞부분을 읽으면서 쭉 복제를 해나가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복제가 안 되는 거야. 자기 몸체가 와서 붙어야 되니까. 그게 길이의 문제인 거구나.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유전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쓸데없는 유전자를 집어넣어 놓습니다. 좀 이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짧아지는 부분에다가 정말 중요한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40살의 채사장의 상피세포는 아마도 텔로미어가 꽤 짧아져 있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텔로미어 부분이 범퍼 부분이 완전히 다 짧아져서 더 이상 짧아지지 없을 경우 있죠. 그때 이제 분열을 멈춰요. 그 세포는 죽어요. 근데 복제 양 돌리의 경우에는 6살 난 양을 복제했잖아요. 네. 그 6살의 그 부분까지 짧아진 텔로미어까지 다 같이 복제를 해버린 셈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태어날 때부터 6살짜리 양의 유선세포의 유전자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 거죠. 양이 6살이면 되게 늙은 양이죠. 중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1대1로 체현시킬 때 한 12살까지 사는데 우리가 한 2살이면 거의 청년이 됐다고 보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서서히 좀 천천히 늙는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그럼 성년이 좀 된 성체의 그거를 갖고 오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왜 6살 난 양을 한 거예요? 왜냐면 6살 그렇네. 더 어린애를 하지. 그 생각을 못 하지 않았을까? 그게 이거를 알게 됐었던 타이밍이 하고 나서 알게 됐구나. 91년 정도니까 아마 알고 있었을 거예요. 텔로미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보다 늦게 알려졌어요. 뭐든지 무한 분열이 가능한 줄 알았고 암세포 같은 경우는 또 무한 분열이 가능해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멈추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낸 게 사실 90년대 이후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돌레이는 태어날 때부터 6살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 정도의 세포 단위의 노화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11살에서 12살 정도 살아야 되는데 노화에 따른 폐질환이 나타나갖고 6년 6개월 만에 딱 합치면 그러니까 딱 12년 정도 되잖아요. 폐질환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서 안락사를 시켜요. 빨리 늙고 또 보니까 한 3, 4살 때부터 돌리 입장에서 3, 4살 때부터 막 관절염 같은 게 생겼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노화로 인해서 생긴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기도 하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제 이 뉴스룸에서는 요거까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하나 좀 더 생물학을 살짝 더 깊이 들어가자면 정말 복제를 1대1로 했으면
미토콘드리아까지 다 똑같은 원본이랑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엄마한테부터 와요. 다르게 말하자면 공여자 양이 있죠. 난자에서 핵을 제거했잖아요. 네. 거기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제거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미토콘드리아는 좀 섞였어요. 미토콘드리아도 그 안에 자신들의 DNA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목에 유전이 된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 근데 거예요. 근데 미토콘드리아는 독립돼 있는 애들 아니에요? 걔가 우리 염색체에 영향을 미쳐서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돌리의 염색체를 집어넣을 때 돌리의 DNA를 집어넣을 때 돌리의 엄마 세포 원래 그 복제를 한 거니까 그 미토콘드리아랑 저 양의 미토콘드리아 두 개 섞였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똑같은 애는 아니다. 똑같은 애는 아니다. 오케이. 진짜 완벽하게 카피한 건 아니다. 그렇지. 노화된 수준까지도 카피한 건 맞는데 정말 완전히 똑같진 않더라. 근데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DNA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향을 미치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는 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나중에 엄마가 누구냐 어디서 왔을까 이런 걸 추적 조사를 할 때는 목의 미토콘드리아를 갖고 추적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혼란이 느껴질 수 있죠. 그렇군요. 자, 여기까지. 신기하다. 네. 그래서 완전히 1대1은 아니었다라는 거고 보통 노화랑 텔로미어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더 알아보자면 요즘 사람들 관심 많잖아. 그쵸. 자, 척추동물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쓸데없는 부분이 있다. 필요 없는 부분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는 부분을 텔로미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네. 앞에 진짜 가치 있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의 염기 서열이 TTAGGG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의미가 거잖아. 없는 거예요. TTAGGG라고 하는 게 계속 TTAGG, TTAGG 이렇게 이 의미 없는 말이 계속 맞으면 크크크크 이렇게 써 있는 것처럼 막 써져 있는 거예요. 부닥부닥부닥. 못 써본 것 같다 그 느낌이. 약간 그럴 수도 있죠. 어. 이게 이 6개짜리 염기 서열이 수백 번에서 수천 번 계속 반복된 상태로 이제 리저브되어 있는 거예요. DNA 짧아질 부분에. 그럼 한 번 복제를 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제를 담당하는 중합 효소가 폴리머레이즈가 못 붙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씩 잘린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TTAGG 6개 염기 서열이 한 번에 한 50개에서 200개 정도씩 잘려나가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 개가 처음부터 있었어야 되니까 수천 번 반복된 상태로 이미 있었던 거예요. 진짜 정교하죠,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조금씩 짧아집니다. 그러면 어차피 의미 없는 TTAGG였잖아요. 그럼 짧아진 걸 복원한 효소도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 몸에는요, 영원히 분열해야 되는 세포들도 있어요. 맞추기. 어떤 세포가 우리 몸에서 영원히 분열해야 될까요? 심장세포? 심장은 복원되지 않습니다. 근육은 보통 일반적으로 복원되지 않는 혈액세포. 그렇죠. 조혈모 세포. 음. 얘네들은 평생 어떻게 피를 맞췄어요? 만들어내는 그냥 왠지 거잖아. 당연하잖아. 당연하지 않아요? 어떻게 맞추면 어떻게 맞춰? 당연한 거야. 야 방송 꺼라. 옥상으로 다시 파해. 또 맞춰. 또 있어? 그런 이거 거 맞춰야지. 말고. 이거 맞추고 갈 거야. 우리 몸에 굉장히 혹독한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시각세포. 시각세포도 아닌데? 더 혹독한, 진짜 혹독해요.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완전히 새 세포로 리뉴얼이 된다고 할 정도예요. 좀 더 혹독하다고? 힌트 주면 안 돼요? 항암 치료를 할 때 이 부분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항암 치료. 위의 상피세포. 그래. 위는 혹독하죠. 그렇네. 소독을 해야 되니까 계속 그렇지. pH 정도 유지되는 염산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의 상피세포는 굉장히 손상이 빨리 입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평생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의 상피세포도 이 텔로미어를 복원하는 효소 텔로머레이즈라고 불러요. 이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한 데는 어디냐? 소장의 상피세포, 뭐 이런 위의 상피세포들, 그리고 골수세포, 골수에 있는 그 조혈모 세포, 그리고 암들. 만약에 암세포가 딱 어떤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암화됐어요. 그런데 얘가 텔로머레이즈의 활성이 약해. 그럼 지 혼자 막 미친 듯이 한 50번 분열하고 죽을 거예요. 알아서 죽어버릴 거예요. 그러네. 그럼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겠죠. 우리 발견도 못하고 넘어가겠죠. 그래서 암세포는 한 90% 이상이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강한 걸로 발견이 돼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난 텔로머레이즈 활성이 좀 강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내 피부도 좀 어린애 피부 같았으면 좋겠어.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피부암 생깁니다. 원래 활성이 없어야 되는 거를 인위적으로 활성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암화되는 거를 막아줄 수 있는 여러 기작들이 있을 거잖아요. 당연히 암 걸린 세포를 잡아먹는 우리의 면역세포도 있을 것이고, 암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옆에 있는 세포가 야 분열 그만해 라고 명령을 내리고 분열해도 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서로 눈치 보면서 분열을 해야 돼요. 근데 일단 그 귀를 닫아버리고 난 무조건 분열할 거야 하는 애들이 첫 번째. 두 번째, 막 분열하다 보면 채사장이 이 안에 가득 찹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채사장은 목말라요.
배고프고요. 그치. 그래서 죽어야 됩니다. 괴사해야 되는데 뭘 또 하냐면 그 혈관 합성을 해요. 합성? 스스로. 혈관을 스스로 만드는 그런 세포 전달 물질을 이렇게 뿜어내요, 옆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혈관이 자라나서 안으로 막 이렇게 들어옵니다. 새로운 혈관들이 만들어져요. 암이. 모세혈관이.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암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게 없으면 지 혼자 막 분열하다가 안에 있는 애들은 죽어요. 죽겠지. 그 요소가 같이 있지 않으면 암이 발달하다가도 죽는다는 걸 얘기한 거고 세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텔로메레이즈 활성이 약하면 지가 막 분열하다가 죽어버릴 거라는 거 스스로. 오케이. 늙어서. 또 이 생각도 들지 않아요? 텔로미어가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기도 하고 거기 관여하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노화 있죠. 그거랑 또 1대1로 연관시켜도 되는지는 좀 확실하지는 않죠. 텔로미어는 그 세포의 수명과 직결돼 있지. 직결돼 있죠. 그러니까 뭔가 그 인간 노화 전체와 동일한 건 아니다. 동일한 건 1대1은 아니다.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는 될 수 있겠다.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관절염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연골 부분, 그 세포를 좀 복원을 좀 시켜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뭐 줄기세포 치료라든가 이런 건 가능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더 자라나야 된다고 하면 텔로메이즈 활성을 해줄 필요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세포 분열을 안 해요. 근육은 자기 근육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더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사실 어차피 분열 안 할 세포들이니까 텔로메이즈의 활성이 필요도 없기도 하죠. 그렇죠?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가 있어요. 예. 복제된 동물의 텔로미어 길이가 그 양의 경우에는 분명히 짧아졌잖아요. 네. 그 짧아진 상태 그대로였잖아요. 엄마가 6살이었으니까 그렇지. 그 딸 세포도 6살로 시작을 했는데 그대로 태어날 확률이 꽤 높은데 개 같은 경우에는 텔로미어가 원래 상태 그대로 리셋이 되든가 아니면 오히려 좀 길어지는 경우가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요? 그래서 그것도 동물마다 다른 겁니다. 음. 돌리가 이렇게 조기 사망한 원인이 분명히 텔로미어도 있겠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을 거다라고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었구나. 그것만은 그럼. 아니다.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뭐 나중에 복제인간 만들 때 걱정하지 일단 걱정. 텔로미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건 안 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의 부속물을 만들 때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 끝났습니다. 사실 여기까지였어요. 아. 기가 막히죠. 토론거리로 갑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예. 첫 번째, 듣다 보니 우리가 복제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은 더 많이 발달했고요. 그때랑 다르게. 이건 지금 우리 얘기한 96년이잖아요. 복제하고 싶은 개체가 있는지 그 이유까지 한번 들어보고 가볍게 여기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갑자기요? 복제하고 싶은 개체가 있느냐? 복제하고 싶은 개체가 있느냐? 와, 이거 질문 진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거다. 뭐 특별한 질문이 이렇게 감동하고 그래? 복제하고 싶은 아, 너무 어려워서. 소리 PD가 이제 아예, 순수해. 낭만적이야. 그게 아니라 시간 보는 건데. 머리 굴려. 뭐다는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사실 복제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게 멋진 신세계에서 보카노프스키 방법이었나? 떨어지는 사람들을 많이 복제해서 네. 노동력을 쓴다. 소마가 거기 나오나요? 뭐 소마 그런 거기 얘기가 나오죠. 나오죠. 그런 얘기가 갑자기 막 계속 떠오르는 것 같아. 학생이 질문하거든. 그 같은 애들을 막 60하게 막 만들어내는 건데 왜 획일화 시켜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통제하기 쉽다. 막 그런 얘기 전체적으로. 나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대량으로 똑같은 개체를 복제하게 된다면 사실은 이제 효용성을 위해서겠지, 노동을 위해서나 아니면 뭐 육식의 계속을 위해서나 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뭐가 있지? 다양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진짜 기가 막히게 육질이 부드러운 닭이 있었어도 굳이 그것만 먹을 필요가 있나? 그렇지. 그런 얘기를. 사실은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단백질을 알아서 길러낸다거나 꼭 닭을 복제해야 되는 생각이 배양육 같은 것들 그치, 있죠. 그치. 그래서 그렇죠. 소를 죽이지 않고도 진짜 소의 그 꽃등심만 계속 자라나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되지 않아요? 되기 시작하고 그렇죠. 있죠 이미. 근데 워낙 비싸서 그렇지. 소리 PD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뭐 복제하면 좋은 게 있어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 없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옴질리교를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 복제하고 싶다. 아이 너무 그게 아니지. 그 아샤로 쇼코 이야기와 하루키랑 연결을 시켰었잖아요. 네. 저는 저를 하나도 복제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내가 내 모습을 은근하게 지켜보면서 저건 진짜 바꿔야겠구나. 근데 의식은 다를 텐데. 행동은 비슷할 수 있다라는 생각, 뭔가 전제가 있다라면 나와 비슷하다면 기세에 키운다면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 나를 반성하기 위해 또 다른 나를 만들겠다. 그런 다음에 걔 인생은 어떻게? 그리고 자기가 진짜인 줄 아는 거야. 그래서 침대도 뺐고 이거 여자친구도 뺐고 뭐 다 네, 뺏는 거다. 네. 그러면은
뺏길 게 없는데. 아무도 없어. 침대도 없어요? 어디 자기를 복제하고 싶다? 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기절할 만한 이야기라고 누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보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DNA 일부와 상대, 그러니까 배우자의 DNA 일부 반반씩을 나눠 갖는 거잖아요. 네. 그냥 온전하게 그냥 내 거를 갖고 하겠다는 게 그렇게 괴팍한지는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복제하겠다는 건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자녀를 낳는 거는 보통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유전자가 반반씩 섞이는 건 이상하게 보지 않는데 하나를 갖고 새로운 그냥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나랑 쌍둥이인데 어린 아이가 태어난 거야. 말하자면 일란성 쌍둥이. 플라나리아 같이. 그런데 이제 문제 나이 차이가 나지. 나랑. 부모님들이 말한 게 딱 그거네요. 너 같은 애가 키워봐. 정확하게 그거네. 우리 부모님의 유언이었어. 이렇게 너 하면서 같은 할수 아 그럼 있겠죠. 독실이도 자기를 복제하고 싶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질문으로 연결되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의 경우에는요, 뭐 이런 얘기도 할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어. 그 연예인의 상표대포를 긁었어. 최애. 최애. 그래서 그걸 갖고 태어나게 만든다든가. 예전에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미국에 거기서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가 이게 입을 닦은 거를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 그 웨이트리스 역할을 하는 여자분이. 그래서 쉘든이라고 하는 분이 그거 보고 너무 좋아하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 이게 있으면 나만의 요다를 만들 수 있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누군가는 아인슈타인을 복제해서 또다시 그렇죠. 그 천재를 태어나게 한다. 그리고 뭐 신나치즘이 있는 사람들은 뭐 네오나치즘 이런 사람들은 다시 히틀러를 복제해갖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말 내가 사랑했던 반려동물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가 죽기 전에 얼마 안 남았을 때 이 애가 아기를 낳으면 그럼 당연히 내가 사랑했던 애의 자녀니까 걔를 키울 수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반려동물의 DNA를 그대로 사용해서 이세니까 말하자면 똑같은 DNA를 가진 이세라고 봐야겠죠. 복제는. 그렇게 그 반려동물을 복제할 생각이 있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반려동물을 사실상 계속 키우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다시 새끼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 개념을 또 걔는 텔로미어도 길어. 그렇지. 기니까. 처음부터야. 그러니까 이제 보는 분들이 이걸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복제한다고 해서 똑같은 건 옆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새끼로 다시 새끼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그치. DNA만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강아지랑 의식이 똑같냐? 얘는 막 물고 나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완전 다른 거네요. 사실상은 다른 거. 그래 비슷하게 행동하겠지. 아마도 그러겠지만. 근데 모든 강아지들은 다 비슷비슷하게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 음. 저는 그 포메라니안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긴 것 같거든요. 오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제가 14년을 요크셔 테리어를 키웠는데 요크셔 테리어가 물론 다르게 생기긴 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 개만이 딱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징들은 내가 오래 키우다 보면은 어떤 그 개개의 요소들이 있긴 한데 그치. 완전 그 이목구비가 다르게 생기지 않는 이상 비슷비슷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성격이 다르잖아. 걔들마다 성격도 다르고. 그렇죠. 근데 사실 성격이라는 것도 사실 육체적인 걸 거고 그렇죠. 유전자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 텔로비오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제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럼 결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다른 개를 키우는 느낌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괜찮다. 괜찮다. 그리고 나는 알잖아. 내가 그 사랑했던 그 개랑 똑같은 쌍둥이야. 그러니까 쌍둥이 개, 어린 쌍둥이 개야. 그럼 또 사랑하고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계속 상징이란 말을 내가 좀 많이 쓴다고 하니까 어쨌든 상징적이. 난 별로 처음 본대요. 쓰는 사람을. 편하게 써도 돼요. 네 어쨌든 네. 윤리적으로 누구를 죽이거나 이게 아니니까 이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최 대장님을 위해서 또 하나를 하겠습니다. 예. 자 각국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두고 당연히 인간 복제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정답. 농담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농담 정답입니다. 네네. 아, 예. 그런데 만세. 저는 그 생각했어요. 그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 또 약간 블레이드. 요건 그런 게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분명히 정말 부호가 있고 자기가 이제 암에 걸렸어. 그리고 타락한 과학자들은 있을 겁니다. 타락했다고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어쨌든. 그리고 아마 그지.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그런 집단이 어디서 나타날지 왠지 나라까지 특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복제의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왠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다들 생각하면? 아무리 전 모르겠는데. 일단 과학기술은 발달해야 되고 네네. 의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여야 되고 돈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그러면 뭐가 될 거냐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지 말자. 인간만큼 하지 말자라고 이미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거예요. 자기를 복제해서 자기의 고장난 장기를 바꿔 끼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장기 매매 다 금지잖아요. 장기를 내가 공유했다 해서 돈을 받을 수 없어요. 당연히 그건 윤리적인 문제에서 막았는데 실질적으로 장기 매매는 있거든요. 자기 신장 팔기도 하고 납치해서 죽이는 것도 아예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볼 거니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쨌든 일어날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기술 개발에 대해서.
아까 전에 이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학교 때 들었던 얘기 중에서 네. 아직까지도 내 과학기술에 대한 관점을 심어주신 분이 이제 대학교 때 그 교수님인데 강사님이었어. 강사분이 나와가지고 배아 복제에 대한 윤리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때 한참 황우석 박사에 대한 얘기가 뜨고 있을 때 그분 혼자서 이게 이론적으로 맞지 않다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이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과학은 한다는 거야. 과학과 기술은 한다. 왜냐면은 과학과 기술은 자신이 할 수 있으면 그냥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는 한다. 할 수 있으면 한다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거 없지 않아 있는 거지. 핵무기도 퍼져나가는 거 막기 위해서 그렇게 조약도 하고 경제 제재도 하는데 하는 나라들은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과학과 기술은 도덕적이지 않은 것 같아. 윤리적이지도 않고 반성적이지도 않고. 그냥 이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과도기적인 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그냥 발목을 잡고 더 이상의 연구 금지를 시킨다. 그것도 하나의 규약이니까 그걸 넘어서 뭔가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제화시켜서 조율하는 과정은 있어야 되겠죠. 뭔가 그렇게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서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잖아. 장기를 꼭 인간한테 해서 나 똑같은 거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돼지한테서 키우기도 하고 다른 방법이 이제 과학기술이 해결할 문제인 것 같긴 해. 그래서 그 과학적 발전이 이루어지게끔은 계속해서 길을 열어두고 반면에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합의가 된다고 한다면 제재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는가. 당연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한번 말씀하신 거 약간 공감을 하는 것이 예전에는 그 당뇨병 환자들이 인슐린을 얻어야 되는데 그 생합성을 이뤄내야 되잖아요. 예전에는 뭐 돼지나 양을 도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 인슐린을 썼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근데 당연히 이 호르몬이잖아요. 엄청나게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 많은 어떤 당뇨 환자들이 사망을 했겠죠. 이제 뭘 할 수 있겠냐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돼지가 만드는 인슐린이 인간이랑 똑같은 걸 만들어낼 수 있게 한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뽑아내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실험실 환경에서 어떤 합성도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윤리적인 문제가 되겠지만 과도기를 넘어서게 되면 윤리적인 부분도 만족하면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질 수도 있다. 그렇지. 이런 말씀. 아까 전에 유도 만능 줄기 세포 같은 경우에도 배아 줄기 세포의 문제점을 회피해간 거잖아. 인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없는 배아 줄기 세포, 줄기 세포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피해가게 되겠지. 윤리적인 문제는. PD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감입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진짜? 네,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어떤 법들이 제정이 됐는데 좋은 시기에 나온 괜찮은 취지의 법이었지만 그 법 자체가 시행이 되는 게 진짜 이게 올바른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던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밀어붙이는 게 나은가. 저는 처음에는 반대였어요. 왜냐하면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할 건데? 이 법으로 인해서 최초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기가 있고 이것들이 정착이 되고 더 괜찮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조절이 가능한 선 안에서 시행이 되는 게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머물러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진보를 위해. 네. 오케이. 네.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따. 팟빵 때인가요? 팟빵 때? 네. 어쨌든 이 96년도 뉴스를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고 우리는 이제 97년도로 가게 됩니다. 아유 벌써 다이나믹한 97년도로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는 여기서 마치고 팟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